안녕하세요. 배재한입니다. 2019년 11월 6일 배재한의 금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방송 방법을 달리 해서 시도를 한번 해봅니다. 책상에 노트북에 캠을 설치하고 한번 해보는 건데요. 조금 어색하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경제 뉴스하고 간단한 정치 가십거리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국제 금시세라든지 환율 동향, 주요 국가 주가 동향을 살펴보고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 4구 마용성 등 서울 27개 동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마용성이라 그러면은 마포, 용산, 성동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서울 27개 동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인이 되는지 조금 더 분석을 많이 해서 연구를 해서 또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창원 지역에서도 가암정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어느 정도 미분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저조한 그런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물량들이 소화가 다 되고 또 오히려 분양가에서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서울 지역, 부산 지역에 있는 돈 많은 분들이 와서 아파트를 전부 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화폐계획하고 관련된 건 아닌지 하는 또 의심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좀 좋은 뉴스예요. 한국 CDS 프리미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경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CDS 프리미엄이 뭐냐면은 신용프로 스와프거든요. CDS 프리미엄이 버플수록 안 좋아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그러니까 그나마 좋은 뉴스입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실게요. 원달러 환율이 한 달 새 40원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위안화 동조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나와있죠. 환율이 원화가 요즘에 굉장히 강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 화폐를 기준으로 금값을 산정할 때 한국이 오히려 금값이 오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안화하고 심하게 동조하고 있는데요. 달러 위안화 환율 한번 보실게요. 인베스팅닷컴을 참고로 했고요. 지금 1달러당 7.0031 위안이에요. 오전에는 7위안이 깨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안화가 강세라는 거죠.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될 실마리가 보인다 하는 그런 뉴스들이 있겠죠. 최근 들어서 위안화가 가장 강세로 보이고 있고, 덩달아서 원화 환율도 굉장히 강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달러 원 환율입니다. 원달러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말이 이제 귀에 쉽게 익어서요. 지금 1159.01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듯이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죠. 원화가 그만큼 강세라는 얘기입니다. 이 환율이 왜 중요하냐면은 국내 금값을 산출할 때 원달러 환율하고 그 다음에 국제금시세 요 두 개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환율의 동향은 중요합니다. 자, 금 가격 한번 보실게요. 골드 프라이스 차트고요. 금 가격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굉장히 최근 들어서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견조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단계예요. 예전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면 금값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견조하게 오히려 같이 상승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어요. 1500달러가 무너지고 다시 1500달러를 회복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1년 차트로 보시면은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1485, 90달러 갔다가 다시 1500달러 위로 올리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비해서는 금값이 오랜만에 조금 떨어진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주식 동향 세계 주요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S&P 지수,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지금 여전히 강세입니다. 0.11% 상승, 0.12% 하락, 0.02% 상승. 이 정도는 보합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합이라는 것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크게 상승이나 하락이 없는 것, 그런 걸 얘기하고, 플러스면 강보합, 마이너스면 약보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국의 주요 증시가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들이죠. 자, 이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RN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이 갑자기 시가총액 2위, 1위까지 넘어오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불안해서 그런 종목들은
추천을 뭐 거의 안 드리는 거죠. 하시더라도 지수를 보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시세 보겠습니다. 한국금거래소 사이트입니다. 내가 살 때 부가가치세가 별도 223,500원, 어제 비해서 3,500원 돈당 떨어졌습니다. 3.75g이죠. 이게 한 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가 팔 때는 204,000원, 어제보다 2,000원 떨어졌습니다. 같은 폭으로 오르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요거는 전편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바 시세 한번 보실게요. 한국금거래소 민티드 1kg 골드바가 6,380만 5,000원 이렇게 나왔네요. 한국금거래소 100g 주로 거래가 많이 되는 게 100g하고 10돈이 많이 됩니다. 100g이 639만 3,000원. 100g이 몇 돈이에요? 물어보시면은 100 나누기 3.75 하면은 26.66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6.66돈 이렇게 하고 편의상 표현을 합니다. 별도는 37.5g 241만 3,000원 이렇게 나와있죠. 자, 요거 본 김에 다른 금값 시세도 한번 볼까요? 잘 나가는 금화, 메이플 금화가 203만 8,000원 이렇게 나와요. 캥거루 금화도 203만 8,000원 1온스입니다. 1온스는 31.1g입니다. 나누기 3.75 하면은 8.2933돈 이렇게 나오죠. 약식으로 8.29돈, 8.3돈이 조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골드 드래곤 플리오 좋아했는데 여기 호주에서 나온 건데 굉장히 이뻐요. 올해는 품절이 됐네요. 한정 수량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금거래소에서 또 불륜 메달 해가지고 1온스짜리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쁘니까 수집을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간간히 찾으시고는 합니다. 다음에 실버박 한번 볼게요. 한국금거래소 1kg 실버박 기준으로 83만 4,000원 나옵니다. 가격이 최근 들어서 가장 저렴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실버바가 위탁 매매가 들어와서 10개, 20개 정도 들어와서 이거는 한 사람이 다 사버리면은 금방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앞에 한 분씩만 이렇게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효하니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원화, 법정 원화들의 시세가 나오죠. 금 시세, 은 시세가 하락을 하면은 똑같이 가격도 하락을 합니다. 자, 요거는 실시간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한국금거래소 3M 실시간. 지금 현재 1485.91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차트가 나와 있고, 이게 로이터 통신에서 정보를 받아서 그래프화 시켜서 이게 고객들한테 안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서 이제 금시세는 어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뉴스 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제가 추려본 뉴스가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건데, 국회의원들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이 이제 기자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뉴스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엠바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한번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개의 뉴스 중에서 좀 좋은 소식이에요. 외환 보유액은 사상 최고, 10월달 4,063억 달러. 순위는 홍콩, 인도 이어 세계 9위. 외환 보유액이 많으면 좋은 거죠. 1위는 중국, 2위는 일본, 3위는 프랑스. 이렇게 해서 헤럴드 경제에서 약식으로 한번 따봤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외환 보유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해서 통화안정정권을 발행하는데 올 8월까지 이자만 2조 2천억 원 들어간다. 적정선 유지가 필요한 이유다 해서 헤럴드 경제에서 나왔습니다. 다음도 뉴스 한번 볼게요. 이 경제 뉴스라서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네이버 금융사업 본격 진출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이버가 내년 네이버 통장을 내놓으며 금융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다 이렇게 나왔죠. 얼마 전에 페이스북도 리브라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뭐 가상화폐를 만든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종이화폐 단계에서 가상화폐, 얼마 전에 중국도 뭐 광군절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중국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그런 가상화폐들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뭐 블록체인하고 연관해서 뭐 핀테크 어쩌고 하여튼 새롭게 뭐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종적으로 뭐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실물 금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들을 상당 부분 해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뉴스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대형마트몰 점포 팔고 초저가 온라인 강화로 맞불 이렇게 돼 있죠. 대형마트 하면 뭐 이마트, 롯데마트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어쨌든 그런 게 예전에는 시장 상권을 깨고 전통시장을 깨고
마트를 통해서 유통을 하고 넓혀 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온라인 사업으로 옮겨가고 있답니다. 이게 실물 경기가 위축되면서 최근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그룹이죠. 외부에서 처음으로 뭐 CEO를 또 모셔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쨌든 굉장히 막 변화의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중심들 딱 잡고 이렇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잠깐 뭐 정치 가십거리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소미아가 한일 군사 보호 협정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파기했잖아요. 근데 미국 측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서훈 국정원장이에요. 한미일 정보기관이 회동을 했대요. 그 다음에 서훈 원장이 아베 환담 전에 아베 총리를 만나기 전에 문 대통령에 보고를 했고 그런 내용들을 서로 대화를 했겠죠.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징용 판결 해법 자체를 지금 이제 방일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있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기업과 국민기부금 외에 위안부 재단 60억도 넣자 이렇게 국회에 제출된 법안 단일화로 해내겠다 해서 핵심적인 거는 처음에는 강대강 모드로 갔다가 약간의 유화제 수출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치적인 기류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한미연합 공중훈련 안 한다 했다가 미국 국방부에서는 계획한대 연합훈련한다 하고 한미가 소통을 하는 건지 하고 걱정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자, 뭐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일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차기 국무총리로 뭐 김진표 민주당 4선 국회의원이죠. 내정돼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정세균 의장 얘기도 나오고 뭐 이리저리 나옵니다. 정세균이 총리설로 나오고 그다음에 어쩌고 실제로 근데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 권력서열 2위거든요. 2위인데 총리는 국가 권력서열로 5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2위를 했던 사람이 5위를 어떻게 가느냐 하면서 그런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원혜영 예전 원내대표 얘기도 나오고 김진표 의원도 유력하게 그런다는 거 그렇게 해서 상황들이 움직여지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처음 이렇게 방송을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실제로는 오전에 빨리 촬영을 해서 빨리빨리 올리는 식으로 더 자주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검언을 보유하면서 나와 내 자신을 지키고 미래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